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일단 고려신용정보는 제가 꾸준히 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도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2022년 2월 28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대략 한 2주 전이죠. 한 20일 전쯤에 말씀드렸고, 140조 대출 만기 쓰나미 다가온다. 상당수 갚지 못할 것, 최대수의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140조 원 정도의 그런 대출 만기,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가 올해 3월에 사실상 만기였어요. 이것도 1년 정도가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연장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대출 만기가 더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출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밀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채권 출심 업체죠. 이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연기가 1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대출 만기가 아마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라던가 혹은 뭐 대선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전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출 만기를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태가 매우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갚지 못할 것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생각이 점차 확신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 20일 전에 이제 7,740원이었던 고려신용정보가 지금은 좀 올랐죠. 지금 8,980원입니다. 대략 한 주가가 15%, 20일 정도 만에 15%의 주가 상승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대출 만기도 좀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꺼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었어요. 작년 실적 발표가 되었고 역시나 20% 이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25% 정도 성장을 보였습니다. 매번 꾸준히 성장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대출 만기가 굉장히 좀 미뤄지면서 고려신용정보 입장에서는 악재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에 대한 그런 수요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워낙에 많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채권 추심도 동시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기, 가장 변곡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이제는 이 만기 대출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변곡점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주가는 항상 그런 펜더멘털에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단기 순이익이 딱히 잘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280억 정도고요. 실적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125억 원, 단기순이익이 125억 원으로 딱히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분기별로 보더라도 영업이익과 이제 단기순이익이 꽤나 차이 나죠. 영업이익이 다 3억 원인데 단기순이익이 26억 원, 26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영업이익이 131억 원이고 별도는 125억 5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은 100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더욱더 좀 안 좋게 단기순이익이 안 좋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런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을 완전히 떨구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4분기의 어닝 쇼크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따라서 단기순이익이 4분기 안 났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인세죠. 이 법인세 비용이 무려 30억 정도, 정확히 27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고 나면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적을 내보인 것이고, 그 외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가 이제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특히 자회사가 매년 300%, 작년 기준으로 한 300% 가까이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죠. 대부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도 완료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법인세라든가, 그러니까 세금과
그리고 이 자회사에 대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한, 그리고 본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4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앞으로 채권 주심이 증가하겠느냐 감소하겠느냐를 본다면 이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그런 수혜도 혹은 실적 성장을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분석하기가 쉬운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채권 추심 업체 자체가,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만약에 은행이라던가 뭐 통신사라던가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통신비를 못 낸다거나 그럴 때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못 낸 돈 혹은 갚지 못한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채권 추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국내 시장 1등이고요. 심지어 그 점유율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독과점 현상이 이 채권 추심 업체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채권 추심이 많이 발생할수록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미 가계부채가 거의 2천조 원 가까이 됩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선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2천조 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단 GDP 대비해서 가계대출 비중이 107%예요. 작년에 대출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한창 시끄러웠을 때에도 102% 수준이었는데 얼마 전에 107%로 나왔습니다. 예,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보다 가계대출이 GDP 비중보다 높은 나라가 사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뭐 그래봤자 뭐 1, 2% 정도가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 1등으로, 물론 통계가 잡히는 국가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라던가 혹은 아예 저기 저 멀리 있는 그런 국가들은 제외되고 어느 정도의 국가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기준으로 거의 세계 1등의 그런 가계대출 증가율과 가계대출 증가세뿐만 아니라 GDP 비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제 대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지구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채권 주식 비율도 정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고려신용정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금 같은 기회를 지금부터 잡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100조 원 이상, 15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진짜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큰 이슈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로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슬슬 좀 관심 가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 10년 이상 동안, 제가 10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주가가 그냥 가파르게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봐도, 물론 올해라던가 혹은 특히나 내년도 들어서는 실적이 매우 가파르게 저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고평가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ROE 같은 경우도 꾸준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ER 같은 경우도 보통 12에서 한 8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PER은 박스권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작년보다 올해부터 내년에 훨씬 더 큰 그런 실적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PER도 이와 똑같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 지금의 그런 주가가 시가총액이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론 이번 정권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했죠. 그로 인해서 제2금융권이라던가 혹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라던가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금리가 매우 비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채권 수심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실제로 고려신용정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작년에만 무려 실적이 30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만요. 1년 만에 이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대출 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2금융권, 더 나아가서 대부업체들까지 밀렸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몇 년 내에 채권 주심의 비중까지 높여버린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고려신용정보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상황이 점차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실적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실적이 낮아지면 당연히 주가도 낮아지고요. 실적이 높아지면 주가도 상승한다는 그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결국 올해와 내년에는 실적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주는 종목, 그리고 채권 주식과 금리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대출의 규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이런 것까지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